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일단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금융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판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anyway, 금융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고객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 부동산에 필 꽂힌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죠? 나는 냅다 일시납하고 즉시연금을 설명했는데, 나중에 다 듣더니만, 처음이나 얘기하지. 다 듣고, 들을 거 듣고, 실은 내가 뭐 오피스텔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상가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막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멘트를 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여러 가지의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 전문가의 이미지로서의 장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멘트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 금액을 우리 보험 쪽으로 일시납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뭐 즉시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같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제는 저랑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쟁 상품이 타사에 다른 보험사라, 다른 은행, 다른 GA라 이런 곳의 어떤 상품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같은 부동산도 여러분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굉장히 오늘 도움이 되실 시간이실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학습 목표, 보험 상품의 또 하나의 경쟁 상품인 부동산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담화법을 고객이 혹시라 저 종합자산관리사시죠? 예, 종합자산관리사입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취급합니다. 했을 때 그러면 혹시 무슨 동에 무슨 상가, 무슨 동에 무슨 빌라, 연립 어떤가요? 했을 때 선생님 저는 부동산은 취급 안 합니다. 부동산은 그만 이렇게 하시기에는 좀 여러분들 너무 약하지요. 너무 위축되고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화법과 멘트, 기법, 그 스킬을 키워주시는 게 목적인 것 같고, 두 번째가 고객의 부동산 상담에 대한, 부동산 지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소양을 키우는 그런 목표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이미지 구축이죠. 부동산의 붙자도 모르고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막 위축되고 딴 데 쳐다보고 막 딴 데 쳐다보면서 막 청약서 들이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화법을 개발해서 내 스스로가 전문가, 이 사람은 보험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하고 부동산하고 대화가 되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요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실제로 받았던 상담 사례 5가지를 모아서 실제 사례로 해서 우리 UP 강의를 구성하려고 해요. 첫 번째,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올라갈까요? 진짜 많이 듣죠. 이런 질문. 그죠? 특히 강남 쪽. 올해 들어와서 2016년도 들어와서 그 강남 쪽의 재건축 아파트, 뭐 개포동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이쪽의 재건축 아파트가 평당 4천만 원 넘으면서 완전 대박이었죠. 그죠? 분양가가 4천이 넘는데 그러면 32평짜리가 여러분들 어바웃으로 거의 12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아시죠? 70대 1, 30 몇 대 1,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거라고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르는 데는 계속 갈 것 같고요. 떨어지는 데는 뭐 떨어질 것 같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되게 가증스러운 멘트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빨리 적으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하실까요? 편의시설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어떤 개발 호재라든가 그 지역만의 유니크한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 가는 거고요. 아니면 쉽지 않다. 지금 분위기에 편승돼 가지고 덩달아 올라오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많이 앞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네, 2015년도 주택 공급량이 70만 채, 그중에서 아파트만 거의 50만 채 이상이 공급됐습니다. 요 물량들이 2018년, 19년까지 다 입주한다는 거죠. 요 멘트를 꼭 고객분들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공급 초과, 그 다음에 1인 가구수 증가, 그 다음에 인구 감소, 베이비붐 은퇴, 이 정도의 멘트는 여러분들 하실 줄 아셔야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계속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바라지 않고요. 적당하게 올라가는 게 좋고, 그러니까 정부가 워낙 과열되니까 집단 대출을 규제 등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묶어서
지금 규제를 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뭐 전세를 뭐 안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만 여러분이 진득하니 관망세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극화로 가되 확실한 호재가 있는 물건은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슈가 계속 나오는 뭐 반포라든가 용산 이런 몇 가지 지역이 있죠. 뭐 강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더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우리만의 틈새를 찾아주셔야겠죠. 그걸 저랑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그죠? 어디에 있는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싸던데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묻어두면 어떨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묻어둔다라는 개념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은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펀드라든가 보험은 한번 투자하면 수수료라는 게 있나요? 비용이 있나요? 비용 없지 않습니까? 그죠? 판매 수수료라든가 물론 펀드 같은 경우는 물론 운영 보수 같은 건 있지만 부동산은요. 훨씬 더 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살 때는 취득세라든가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뭐 보유하더라도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그다음에 대출 이자 내시죠? 의료보험 더 내시죠? 국민연금 더 내시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고객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을 갖다 가격이 오르겠거니 해서 묻어두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에 길게 보실 거라면 대지 지분 넓은 개발 호재 지역의 연립빌라, 짧게 보실 거라면 교통 호재 지역의 10평대 아파트 정도지 그거 이상으로 해서 뭐 3, 40평대 아파트를 묻어둔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물론 제 개인 의견이지만 고객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진구의 무슨 동에 뭐뭐 주상복합이 트리플 역세권이던데 투자해도 괜찮겠죠? 라고 실제 저한테 최근에 물어보신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 지하철역이 3군데나 가까이 있대요. 근데 맞을까요? 여러분들 역세권의 의미는 지하철역에서 약 600m에서 400m 안쪽입니다. 여자분들 걸음으로 10분, 남자분들 걸음으로 5분이요. 마을버스 웬만하면 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언덕으로 올라가는 지역은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평지로서 약 400m에서 600m 안쪽, 이게 역세권이에요. 요 질문을 하신 수강생이 물어보신 저 광진구의 저 주상복합 제가 한번 지도를 봤어요. 실제 보니까 능동역하고 구의역하고 어린이 대공원역인가요? 보니까 전부 다 900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역은 1.5k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 서울 것들이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짚어주셔야 돼요. 그죠? 실제로 트리플 역세권이 아니었습니다. 또 용인이라든가 경기도 쪽의 아파트 이런 광고 있죠?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 뭐 출퇴근 40분 거리. 실제로 이사한 사람이 가봤대요. 출근 시간에 차가 막혀가지고 1시간 반 걸렸대요. 건설회사에 항의했죠. 아니 뭐냐고, 출퇴근 40분이면 된다며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죄송한데 그거 저희가 새벽 3시에 간 거리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걸어가 보시고 실제로 차로 운전해 보시고 시간 재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작정 그들의 전단지라든가 안내장, 상담 멘트 요걸로 5억, 10억을 갖다 투자하시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이런 부분도 꼭 짚어주시고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은 400에서 600m 지하철역에서 이왕이면 그 지하철이 지상철이 아니고 지하철로요. 이왕이면 그 지하철이 환승역, 갈아타는 역이면 또 좋고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포 공덕 오거리에 무슨 오피스텔을 1억 6천만 원에 사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수익률을 계산해 보셔야겠죠, 여러분들. 그죠? 보통 수익률은 순수 자기 자본분의 월 임대료죠. 그럼 1억 6천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 빼줘야겠죠. 그죠? 그럼 1억 5천만 원 분의 5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600만 원이죠. 그죠? 자, 정리하자면 1억 5천만 원 분의 600만 원. 600만 원 나누기 1억 5천 하면 얼마입니까? 수익률이 얼마? 4%예요, 4%. 그죠? 근데 오피스텔 투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뭐 취득세 절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상가구 오피스텔은 4.6%인 거 아시죠?
그죠? 4.6% 세금.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더 내시는 거 감안하고, 뭐 대출 있으면 대출이자 감안했을 때 4%의 수익률 가지고 투자한다? 조금 약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순수 자기 자본분에 월세를 했을 때 최소한 4.5에서 5% 이상은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고 여러분이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요. 오피스텔이 공실이 없어야겠죠. 예. 계산해 보니까 괜찮아. 근데 이런 1년에 한 3, 4개월 정도 비어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야 될까요? 유지돼야 될까요? 아니면 떨어져야 될까요? 그죠? 오피스텔 가격 일단 올라가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월 50만 원 받아보니 뭐합니까? 1년 만에 1000만 원 빠졌으면 가격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가격이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거 보시고요. 두 번째는 공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월세 수입을 계산하신 다음에 4.5%에서 5% 이상이 나오면 투자하시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4%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희 공시율 즉시연금이라든가 일시납으로 연금 같은 거 가입하시라고, 이게 낫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너무 위축되거나 이거 내가 보험을 팔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보험과 무관하게도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아셨죠? 자, 마지막. 분당 구미동의 XX 상가 3층을 4억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무조건 이 시간부터 상가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린 상가가 있고 유통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근린 상가, 유통 상가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면 배후 단지가 대단지, 소단지. 그렇죠. 대단지. 최소한 1,500가구 이상의 대단지. 그리고 소형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 그렇죠. 젊은 분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중대형보다는 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1,5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1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층 할 거 없어요. 대치동이라든가 서울의 대치동, 중계동이라든가 아니면 목동 같은 완전 극명한 정말 철저한 어떤 학원가 이런 데 아니면 여러분 3층 같은 데는 거의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실 거라면 1층으로 하시고요. 또 하나, 같은 상가라든가 같은 건물에 은행이 있으면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요즘에는요. 은행이 있는 상가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은행이 4시에 문 닫죠. 4시부터 그 상가는 죽어버려요. 토요일 날요. 토요일도 그 상가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은행이 있는 상가라든가 은행이 있는 건물은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저의 보너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부동산 상담할 때 활용할 인터넷 사이트. 이거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우리 FN코리아의 우리 수강생분들만 알고 계시고 절대 다른 데 알려주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사이트. 루리스 molit.go.kr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고요.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rt.molit.go.kr molit.go.kr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예요. 앞에 루리스가 붙으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랜드 유즈 레귤레이션 인포메이션 시스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RT,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어반.서울.go.kr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클린업.서울.go.kr 서울시 재개발 포털 사이트, 그 다음에 온나라.go.kr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포털 사이트, 그 다음에 데이터.서울.go.kr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통계 포털 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map.nev.com 부동산 위치라든가 지도라든가 위성사진 같은 거 볼 때 정말 유용한 사이트고, 마지막으로 아파트2위.com 인터넷 청약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고객분들이 어떤 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 청약을 클릭하시더라도 전부 다 요리 링크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이트. 그죠? 그래서 마지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간단히 했었죠. 일단은 순수 자기자금, 매매가 마이너스 보증금 빼줘야겠죠. 대출 있으면 대출금 빼주시고, 요거 분해
월 임대료 곱하기 12달 마이너스 월 이자 곱하기 12달. 그런데 저는 상담할 때 요일을 12달을 곱하지 않습니다. 10만 곱해요. 10만. 왜요? 공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요거에 대한 답이 5% 이상이면 오케이. 만약에 4.23%다. 정리할까요? 세금, 취득세 4.6%, 중개수수료, 의료보험 더 내시는 거,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 예,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더 내시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 뺏기시는 거, 예, 고민하다가 마시는 깡소주의 양, 이런 거 감안하면 실제로 4.12%는 예, 별로 답이 안 나와요. 차라리 연금 가입시키시는 게 낫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5%가 이상 넘으면 투자를 권하고요. 안 되면 그냥 연금이라든가 예, 아니면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거를 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직접 여러분이 고객분들 앞에서 계산해 주시는 그런 전문가 이미지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피 강의의 핵심 결론은 사전에 고객이 보유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가격 흐름이라든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탕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최근의 흐름이라든가 동향을 파악하시고 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할 때 만나자마자 바로 보험 얘기하지 마시고 한 5분, 10분 이상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예, 멘트 해주시면 고객분이 마음을 정말 확 열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관련된 신문기사는 꼭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소득, 임대소득, 유망지역을 꼭 알아두시고 자본소득은 아까 말씀드렸 가격 상승하는 거, 그죠? 예, 그거가 자본소득이고 임대소득은 월세인데 계산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예,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매매가 마이너스 보증금 마이너스 대출금 분의 월 임대료 곱하기 얼마 곱하라고요? 12달이 아니고 10달만 공실 때문에 마이너스 월 대출이자 곱하기 12달. 요건 대출이자니까. 요거에 대한 답이 예, 4.5%에서 5% 이상 나오면 투자를 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겁먹지 말고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우물쭈물대거나 예, 막 시선 피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위축돼서 막 하시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실 정도의 멘트로만 아니면 논리 정연하게 딱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걸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위피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